제 생각에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서 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네, 가격이다. 네. 근데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알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계속 그냥 네, 밀고 가야 되는 거죠? 밀고 하는데 앞으로도 한 대세 상승,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장이 나오려면 내년 3월 이후로 보니까 6개월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조금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필요는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연말 연초에 좀 적지 않은 폭의 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랠리를 활용해서 골칫덩어리 주식을 좀 처분하시고 네. 손절매를 하시든지 네. 아니면 내년 한 3, 4월 후부터 안정된 추세 상승장에서 네.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신다든지 이런 포트폴리오의 이제 정비 작업을 이번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부지런히 좀 하시고 종목 수는 조금 줄이고 네. 네,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좀 실적주 중심으로 조금 종목 포트폴리오를 좀 심플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 웅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물론 이제 뭐 세계 경제 이런 거 빼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힘든 시간 다 보내놨다가 연말 연초에 랠리 잠깐 와가지고 힘든 건 힘든 대로 다 갖고 그냥 본전 왔을 때 팔아가지고 네. 나는 마음고생만 하고 뭐 이득은 하나도 못 보고 그냥 그렇게 개인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전 사실 제일 걱정돼요. 근데 이걸 시계를 좀 더 넓혀서 내년 경기 침체까지 생각한다면 진짜로 보수적으로 뭐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다 본전만 오면 터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체 매매를 통해서 다음 스텝을 위에 좀 사는 게 그래도 현명한 건지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기승전 연준이라고 네.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올리냐 아니면 이거를 6월까지도 끌고 가느냐 금리 인상을 되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앞서 말씀 나눈 대로 3월 달에 이제 최종금리가 5%가 됐든지 얼마가 됐든지 4.75가 됐든지 이걸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거기서 찍는다고 보면 네. 제 생각에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시장금리가 조기에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말 연초에 랠리가 조금 적지 않게 있겠다고 보는 이유 그리고 지금 10월 중하순인데 10월 중하순부터 연말까지 주가가 좀 크게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 빠진다면 오히려 내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내년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최종적으로 인상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의 기준금리에서 미국제 10년물이 최대로 올랐을 때 몇 %일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4%를 넘을 수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7이나 지금 정도 3.8, 뭐 4% 약간 아래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정도로는 주가가 버티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4%를 뚫고 올라가면 주가가 좀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100 중심으로 무너지죠.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버틸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 3월에 금리를 만약에 최종 금리를 찍는다면 시장 금리는 그것보다 한 3개월 전부터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2월 중순에 FOMC를 했을 때 CM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연준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컨센서스가 3개월 후가 최종 금리 인상으로 형성이 되면 시장 금리는 그때부터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특히나 독일의 분투라든지 영국의 길트 이런 국채 금리는 유로존 경기 침체는 훨씬 더 미국보다 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게 조금 사라지면 유로화가 이제 조금 강세를 돌아쓴다고 하면 이게 경기 침체를 반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 특히 독일 국채 금리는 굉장히 수요가 몰릴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12월부터는 빠르면 금리 하락이 일어날 거고 요즘에는 국제시장의 유동성이 적어서 그런지 굉장히 변동폭이 빠르고 네. 거칠더라고요. 네. 그래서 3%를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제 10년물이 네. 올해 연말에 이자를 보는데 주가가 안 오를까요? 그러면 경기가 나쁘잖아. 요즘 시장은 조금 경기가 나쁜 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됐고
일단 금리 떨어지면 오릅니다. 네. 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침체, 또 실적 쇼크, 내년 1분기 실적 쇼크,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망가지는 거 확인하면 또 빠져요. 저는 변동성을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지만 네. 변동성을 예견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는 국채금리 하락으로 굉장히 많이 튀고 또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실적 악화로 이제 그때는 이제 금리 스트레스가 아니고 경기 스트레스로 한번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약세장이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을 괴롭히는 변동성이 내년 상반기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고민이 좀 큽니다. 분명히 이제 채권 쪽에서 어쨌거나 뭔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WGBI 이슈도 있긴 합니다만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펀더멘털로 봤을 때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고민들은 있고 사실 저희들도 국구채 ETF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채권 중심의 자산 운용사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운용력들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는 충분히 어느 곳인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고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고 위로의 한마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네, 아까 뭐 피터 린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7년부터 90년까지인가요? 13년간 연 30%의 수익률을 13년간 기록한 전설의 펀드 매니저로 책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거시경제 전망에 너무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지만 결국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될 것은 좋은 주식을 투기적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정말 큰 게 요행수를 바라고 그 다음에 즉흥적이고 그리고 감정에 휘둘려서 공포와 탐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하면 이게 투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맞든 틀리든 원칙, 주식을 고르는 이유, 사는 이유, 파는 이유, 어떤 그런 이유를 찾아서 플레이를 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좀 냉정하게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하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투기를 하다 보면은 돈을 잃게 돼 있거든요. 한 번은 벌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시기를 정말 권유드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나 톱다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그냥 흘려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흘려 들으시라는 말씀은 이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지금 주식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지 이 정도로 그쳐야 되지. 저 또한 지금 내린 결론을 앞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에 따라서 계속 그렇죠. 바꾸잖아요. 네. 이런 전 세계의 어떤 석학들도 계속 의견을 바꾸는데 저 같은 사람이 뭐 당연하죠. 제 생각에는 정말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아직은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때인지 이런 정도만 매크로로 좀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종목에 정말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지금이 또 용기를 내야 될 때인지 아닐 때인지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판단이 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참 전반적인 지금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왜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치솟고 있고 킹달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긴 시간 동안 계속 했는데요. 사실 뭐 저희들도 그리고 저도 염치가 있으니까 박사님을 자주 와달라고 부탁드릴 수는 없고 내년 한 3월쯤 됐을 때 그때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때쯤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뭐 우리 팀장님이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또 대비하고 준비하고 시장 흐름 파악한 후에 그때 다시 한번 모시고 또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